지난 4월 9일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6개월이 된 아기가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기는 결국 49일 만인 지난 월요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뜨거운 이유는 한 영상 때문이기도 하죠. 아기가 뇌사 상태에 빠지던 그날 어린이집과 아기의 집이 함께 있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보육교사가 아기를 안고 이리저리 흔드는 모습, 그래서 아기의 고개가 앞뒤로 과격하게 젖혀지는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누구의 잘못인가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런 증인도 CCTV도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서 숨진 아기의 아버지를 직접 연결을 해보지요. 아버님. 네. 정말 힘겨운 상황에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4월 9일 그날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도 아기가 항상 가던 시각에 어린이집으로 간 건가요? 아니요. 여기 애기 엄마가 오전 한 9시 20분 정도에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검사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왔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애기 이제 모유 수유를 좀 하고요. 한 20분쯤 후에 10시 20분쯤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온 건 언제지요? 제가 최초 연락 받은 건 12시 16분이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저희 애기가 많이 아픈 것 같다. 병원으로 가고 있다. 부모님께서 병원으로 좀 빨리 와달라.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셨어요. 예. 갔더니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제 막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3, 40분 정도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이제 심장박동만 조금 살려둔 상태였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후로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어린이집에서는 아기가 조금 보채는 것 같아서 10시 40분쯤에 우유를 조금 먹였더니 그냥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최종적으로 11시 한 52분 정도 돼가지고 마지막에 저희 아기를 확인했을 때 눈을 반쯤 뜨고 있고요. 좀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때 119로 신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선 집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은 그 후에 벌어진 일이고요? 아니 제가 그 정황에 대해서 그 어린이집 원장한테 수차례 물어봤었거든요. 예. 그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마디도 못 들었었어요. 그리고 CCTV가 공개되고 난 후에는 그냥 애기 엄마가 집에 있나 싶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 자체가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응급 상황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면 먼저 응급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를 한 다음에 집에 다녀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상황은 아이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네요. 안 좋은 애기를 괜히 밖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더 안 좋게 만든 게 엘리베이터를 아니라. 타고 과격하게 흔들어서 2차적인 상해가 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여전히 어린이집에서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자다가 아이가 그냥 이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기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는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이 아닌가. 아이들이 이제 자다가 숨지는 경우가 있죠. 돌연사 증후군. 그래서 돌연사 증후군 쪽으로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측에서 주장하는 것도 역시 돌연사 증후군 쪽인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최초 4월 9일 날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 치료를 쭉 해오면서 저희 아기 상태가 조금 좋아졌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한 열흘 정도 지났나? 그때 CT, MRI,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기 왼쪽 두개골에 골절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경막과 출혈도 보였고요. 거미막과 출혈도 보였고 망막 출혈 소견이 보였고요. 망막 출혈. 종합적인 상황을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 강력히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돌연사 증후군이었지만 나중에 상태가 좋아지고 쭉 검사를 하고 나서는 쉐이큰 베이비 증후군. 그래서 경찰에 접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집에서는 뭔가 어디 아이가 다니다 부딪혔다든지
좀 아이를 누군가가 흔들었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군. 자, 그렇다면 증인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습니까? 네. 근데 저희 애기랑 저희 애기를 보고 있던 원장. 예. 단 둘만 어린이집에 있었거든요. 다른 아이들도 없고요? 그날 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등원을 못했더라고요.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뭐 답답하고 뭐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렇죠. 아이가 6개월. 이름이 네, 6개월.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름 주원이요. 주원이. 이제 막 예쁜 짓을 시작할 나이에 아이를 이제 이렇게 막 보내고 사건 발생되던 시점쯤에 이제 막 엎치기 시작하고. 네, 그렇죠. 네. CCTV라도 있었으면, 증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 회한 같은 거 계속 들지 않으세요? 네.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야 될 것 같고요. 사건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린이집에서 자기의 과실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부모가 다니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저도 뭐 거의 한 달 넘게 이렇게 알아봤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도 받아보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참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도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네. 예. 어린이집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후 결국 사망하고 만 아이의 아버지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어린이집에서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어린이집은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하고, 반대로 어린이집 주장처럼 정말 자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라면 어린이집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증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게 결국 결정적인 문제인데요. 앞서 아버지 주장처럼 CCTV만 있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분입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연결을 해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김현정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무런 증인도 증거도 없는 상황, 이게 자주 발생하는 일인가요? 이게 말이죠. 전체 지자체 취합 자료를 먼저 보면은 전국적으로 매년 3,000명이 넘는 영유아가 이제 안전사고로 인해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고 있죠. 근데 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따르면은 통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도 2009년도가 67건, 2010년도가 100건, 그리고 2011년도가 159건, 159건.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것만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CCTV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안 알려진 것까지 따지면은 엄청나다고 봐야죠.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누구 잘못이라고 지금 단정은 전혀 못 짓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분명한 건 상황이 참 답답하게 됐다. 어린이집이 잘못이 없다면 어린이집으로서도 참 답답한 노릇이고 부모로서 답답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CCTV 의무 설치 법안을 내셨어요? 맞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제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말이죠. CCTV를 설치를 하고 또 어린이 통학버스 주행자료 자동 기록 장치 블랙박스 아시죠? 그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인데 또 직장 어린이집 설치나 아니면 보육 지원 수당 지급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 과태료를 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효성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CCTV는 각 한 대를 지원을 하되 좀 추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설치 비용 중에 50%를 지자체하고 국가가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뭐 이런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CCTV 한 대로 됩니까? 일단은 미니멈 한 대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미니멈 최소한 한 대. 그렇죠. 그걸 교실 안에 설치하느냐 밖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다를 텐데요. 네네. 일단 안에 설치하고 밖에 설치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안에는 설치를 무조건 해야 되겠죠. 무조건 안에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짧게 이제 우리 김현정 앵커께 이 발의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동안 계속 신문 기사나 TV 뉴스 이번 사건 말고도 굉장히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똑같이 우리 김 앵커께서 느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첫 번째가 참 이 원장 이 화면 직접 보시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교사 참 나쁜 사람이다. 엘리베이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이 당하는 어린애는 말이죠. 말도 못하고 이 굉장히 지금 트라우마가 생기겠다. 어릴 때 저는 경험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CCTV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CCTV가 있으니까 증거가 좀 잡혀가지고 보도도 되고 뭐 이렇게 좀 문제화되고 이런 건데 CCTV 없는 데는 말이죠. 피해자가 정말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CCTV 설치된 데가 얼마나 되나요? 교실 안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한 20% 조금 넘는 그런데 지금 권고 사항입니다. 이제 당연히 어린이집 안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아동 학대가 계속 끊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법적 근거는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주장이 나올 때마다 늘상 따라 나오는 반론이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린이집 교사를 그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거냐, 심각한 인권 침해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말이죠. 교사 인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애들은 이 아이들 인권은 뭐냐 이거죠. 이것 역시 관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과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 맡긴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통화도 하시고 이 아기가 뇌사로 또 사망까지 하고 말 못하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냐 이거죠. 이 어릴 때 충격은 진짜 트라우마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평생 가기 때문에 어른들은 인권 침해 당하면은 얘기는 할 수 있죠. 이런 일이 있었다, 어쩌다, 그렇죠. 호소도 하고. 어린애들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영유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법안을 발의를 2월에 하고 계류 중인데 어디서 뭐 압력 들어오고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그럼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통과될 가능성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안 발의한 게 2월 15일인데 그 뒤에 이제 정부 출범되고 뭐 정부 조직법 뭐 대치 상황 여야되고 추가 경정 예산 막 하다가 지금 이 심의가 좀 늦어졌는데 통과가 지금 6월 국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빨리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 제가 이제 다른 상임위인데 그 상임위 위원들도 굉장히 법안을 잘 발의했다 그러고 당 지도부에서도 아주 좋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